시사직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빅토크, 빅토크. 신정기획으로 좀 재미있고 또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광주 전남의 중요한 이슈들을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빅토크, 빅토크인데요. 두 번째 주제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년기획 두 번째 주제는 전남 섬입니다. 현재 전남에는 한국에 총 3,352개 섬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2,165개 섬이 있거든요, 전남에. 이 섬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무려 65%에 해당하는 섬이 전남에 있는 거예요. 관광 자원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인데 왜 우리가 섬에 주목하는지 알 것 같네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섬의 경쟁력을 키워서 살고 싶은 섬이 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섬의 가치를 알리는 데 집중해온 강재윤 섬연구소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요 최근에 보니까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섬이 있네요. 퍼플섬. 유명한 신안 반월도, 박지도가 지난해 UN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전 세계 75개국 170개 마을이 경쟁을 해서 최고 등급에 오른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결과잖아요. 신안 퍼플섬의 마케팅이 통한 거죠. 그렇죠. 반월박지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할 때 저도 심사위원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알릴 거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냥 평범한 그런 섬이었는데 이번에 뭐 세계적인 관광성으로 유엔에서 정한 자랑스러워요. 섬으로 뽑힌 거니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죠. 전남의 희망찾기 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반월도, 박지도의 퍼플섬뿐 아니라 매력적인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름다운 전남의 섬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쁜 섬 동동동 떠 있는 예쁜 섬 겨울은 또 흘러 봄볕이 나를 깨우고 꽁꽁 언순 위에 또 한 해가 피어나네. 고개를 돌려 서로를 안고 안으면 하나의 섬들은 커다란 세상. 어쩜 저렇게 이뻐요.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달려가고 싶네요. 전남에는 아름다운 섬들도 정말 많지만은 그 섬은 무궁무진한 일단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남의 섬만이 가진 어떤 강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내내 해봤네요. 섬은 그 자체로 하나하나가 특별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다, 다양성이 있다, 예.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 그것이 강점이라면 강점이겠죠.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건가요? 기존의 그 국가의 섬 종합 개발 정책과 가고 싶은 섬 사업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은 이름만 섬이었지, 그냥 개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섬이라는 특수성을 제대로 깨닫고 정부가 섬의 가치를 살리면서 섬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국토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주로 이제 인프라 중심의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가고 싶은 섬 사업이기 때문에 섬만이 가진 특색을 살리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정책. 그래서 진짜 섬 정책은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가고 싶은 섬 사업은 한국 섬 정책의 뭐 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작은 외딴 섬 기점소학도라는 그 섬이 있어요. 기점소학도는 2017년도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지난해 한 해만 5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2018년도 대비 20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섬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살고 싶은 섬이 됐는지 정말 중요한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민박집 운영 한 10곳과 찻집 운영, 음식점 운영 등 많은 도움이 되고요. 조용했던 마을이 순례자들로 인해서 활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쉬운 점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로가 좁고 애길이기 때문에 도로가 막혀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요.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월 박지도가 한국의 관광의 별, 또 세계 유엔 관광 최우수말로 선정돼서 주민 생활에 매우 활력소를 생기고 있고요. 전라남도가 민선 6기 사업으로 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섬, 생명이 살아나는 섬이 했지만 기농, 기여 인구는 미비하고요. 특히 주민 소득 사업에 큰 보탬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이 왔다가 가는 형식의 사업이 돼 있고요. 섬 주민들의 문화 혜택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시라도 빨리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24년도에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살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광객들은 많아지고 이런 거는 좋은데 조금 그러지 않은 면들도 있나 봐요. 보완책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주로 이제 관광 위주예요. 여태까지 네. 왔던 게 일종의 마중물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사실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에도 섬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가고 싶은 섬 사업의 풀네임이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수단은 일정 부분 달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살고 싶은 섬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환의 시점이 온 것이죠. 네. 그 최근에 사라져가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좌도에 있는 폐교에 둥지를 틀었던 주섬주섬 마을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팔금중 폐교를 창업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작은 섬마을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섬에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런 사업이 그냥 시범 사업으로서는 가치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시적이고 단발성 사업인 것이고, 저는 이제 청년들이 섬에 가치를 주목하고 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주민으로 살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 보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아이템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 사람들이 섬에 들어가고 싶어도, 양식을 하고 싶어, 양식이 돈이 되니까 하고 싶어도 다른 데, 이를테면 완도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양식 면허지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있는 사람들 나누기도 어려우니까.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양식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면허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섬들은. 그 부분을 청년들한테 면허지도 준다. 그리고 집도 제공을 한다. 어선 임대 사업까지, 어선까지 거의 뭐 무상으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놓고 청년들 유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그 섬이나 시골의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좀 서투시잖아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섬에 들어가서 거기 나온 수산물, 농산물들을 중개해주는 쇼핑몰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섬 주민들한테 또 이익을 주면서 본인들도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업을 좀 찾아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전남도도 이제 청년 정책을 하더라도 신안군의 모델처럼 그런 방식의 사업에 집중을 해야지 지나치게 뭐 관광 위주, 이벤트성, 뭐 지원 사업 위주 뭐 이렇게 해서는 크게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도달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행복해지면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자식들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동안 미진했죠. 첫째로 이제 섬 주민들이 정주 여건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정주 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는 이제 이런 교통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또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바다가 섬살이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바다는 사실 공유재예요. 바다나 갯벌은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공유재고 우리가 공유수면이란 말을 쓰잖아요. 공유재인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공유재로서 마을 주민들이 골고루 거기서 소득을 얻고 공평하게 분배해 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와서는 지금은 그게 사유재처럼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수의 어떤 섬 또 뭐 완도의 어떤 섬들은 양식업이 발달을 해서 양식업을 하는 전체 가구 수의 뭐 10%도 안 되는 이런 가구들은 네. 큰 돈을 법니다. 몇 억에서 뭐 몇십억까지도 그렇다면서요. 1년에 이거 벌고 있는데 나머지 90%는 바다에서 나오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재인데 대다수입니다. 바다가. 네네, 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살고 싶은 섬이 진짜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바다를 공유자산으로 되돌려서 바다에서 나오는 소득을 골고루 가져갈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섬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 섬도 중요하겠지만 살고 싶은 섬 주민들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섬에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무인도가 되는 건 또 금방입니다. 결국 섬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의 소중한 역사, 소중한 기억, 그리고 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섬 발전을 위해서 강주영 소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죽음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아들과 아들의 죽음 이후에 35년 동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면서 스스로 민주의 길이 된 어머니. 이한열 열사와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9일 고 배은심 여사가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용산 참사 범대위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이 있는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한 배은심 여사를 세상은 시대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의 어머니 그리고 6월의 어머니로 35년간 살아오신 고 배은심 여사의 마지막 가는 길 현장 배송으로 보내드리면서 시사직 배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시사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